지구시민 청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시민연합 중앙사무처장 금다희입니다. 오늘은 환경 감수성과 지구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구에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 브레인에 불을 밝히는 것이 이 지구와 인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기후위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와 인류가 정말 공생을 하는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YTN 와플뉴스의 조천어 대기과학자님이 기후를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기후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식이 변화하고 지구에 사는 시민이라는 의식으로 지구와 인류가 공생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와, 이분도 의식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정을 다해서 소개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동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많이 이해가 가시고 공감이 가시나요? 이 기후위기에 이 지구를 위해 경영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2024년 인류가 직면한 위협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을 선정했는데 그중 66%로 넘버원으로 기상이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장기 리스트 탑 10으로는 10가지 중에 무려 5가지가 환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상이변,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천연 자원 부족, 오염을 장기 리스크로 뽑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자동차는 과연 친환경일까요? 전기 자동차는 과연 무공해 자동차일까요? 제가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날되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환경부에서 전기 자동차를 무공해 자동차라고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몇 해 전입니다. 지금은 친환경 자동차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 오염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전공을 환경공학과 환경보건학을 했지만 정말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한 환경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식에 대해서 지구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볼까요? 최소 3만 개 정도의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는 물론 배출가스가 적겠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되는지요. 바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고무로 이루어진 이 바퀴가 거리를 달리면서 바퀴 그 고무에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또 하천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마모가 돼서 작게 부서져서 결국은 이게 또 미세한 것으로 분해돼서 또 생물과 인간에게 또 섭취가 되겠지요. 그리고 많은 플라스틱, 철, 여러 가지 부품들, 물론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100%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 자동차는 과연 친환경일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정말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많은 뉴스에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떤 매체에서는 외국의 석학들의 인터뷰까지 인용을 하면서 한국이 정말 문제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확장해서 지구와 인류가 공생하는 그 의식으로 본다면 인구 감소가 정말 재앙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해서 환경이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인구가 된다면 지구의 회복 속도도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또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 또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식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의 검은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검은 반도체는 바로 김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존닷컴에 김을 판매하는 회사의 광고입니다. 김은 외국에서 대표적인 비건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CO2를 포집한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 김을 생산하기 위해 제로 인풋,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고 어떤 에너지가 쓰이지 않고 음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김의 포장지는 어떨까요, 과연? 네, 일회용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김은 정말 친환경적인 비건 음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비건 음식이지만 지구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 김을 먹기 위해 정말 이 김 몇십 장을 먹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이 플라스틱이 썩는데 걸리는 몇백 년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요.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경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류를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냄비물에 개구리를 담궈서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뜨거워지는 물에 도망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액션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이 폭염과 아니면 추운 날씨에 더 따뜻하게 아니면 에어컨을 틀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결국은 이 기후 위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구와 인류가 공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은 누가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와 인류가 공멸이냐, 공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항상 생각하죠. 이 기후위기에 지구를 위한 액션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내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편리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좀 더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아니면 지구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갈등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인간의 뇌의 선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의 뇌의 의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한 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시지요? 물론 이 기술이 인류를 연결하고 진화를 가져온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 뇌에서 과연 지구와 인류가 공생하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 뇌에 브레인폰을 켜야 지구와 인류가 공생하고자 하는 의식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지요? 네,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가 공생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진 브레인폰에 불이 들어온 신인류, 즉
지구 시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뇌에 지구와 자연과 인류가 공생해야 한다는,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신인류, 지구 시민의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환경을 전공한 것이 거의 25년, 30년 전 일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완벽하진 않지만 더 나은 지구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런 공생을 선택하는 인간의 의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대사이신 정래건 기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대표 기후 외교 대사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30여 년 전에 그분께서 IPCC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셨고 작년에 국제회의에 참석하셨는데 30년이 지난 작년의 회의에서도 변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너무나 한탄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의식이 공생을 선택하고 액션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공생의 의식은 바로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SDX 재단의 전하진 이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한글과 컴퓨터의 초창기 대표이사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재단에서 탄소 중립을 기업들이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기술로 탄소 중립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이 홍익 정신으로 모든 기업이 당장 기후 행동에 나서도록 자발적 기후 성과 시스템을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을 막기 위해 한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을 인류에 전파할 때라면서 인류와 지구가 풍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할수록 인류가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정신적, 사회적 가치이고 그 중에서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가 풍요롭게 공존해야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기후행동이 필수이고 현 시대에 이런 필요한 홍익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 인터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앞에 보여진 이 출처에서 전자신문에서 전체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후위기에 우리나라의 이 홍익인간 정신, 그것을 우리는 지구시민연합에서는 지구시민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시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시민연합에서 이런 기후 행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구시민 청년단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많은 액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활동, 그리고 기후시계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액션들, 그리고 올해 총선에서 기후국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의 액션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들, 봉사활동들, 교육활동들을 지구시민연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 즉 홍익정신을 가진 지구시민들이 지구를 경영해야 합니다. 그럼 지구 경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오르면 이번 세기 말에는 육상 생태계 전체 종의 약 14%가 멸종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 현재 북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지구온난화가 2배 빨리 진행되고 있어 북극곰이 2100년 이전에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은 지구의 자연 환경이 영원하다고 착각을 해왔다. 자연도 우리 인간의 몸처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자연은 파괴되었고 이제 인간에게 이상기후로 역습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가 올해 들어 이상기후의 역습으로 극심한 작황 부진을 겪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확량까지 줄어들면서 세계 밀 생산량 2위, 인도는 50도 폭염이 발생해 밀 수출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곡물 대란이 시작되었다. 작년 여름 유럽은 100년 만에 물폭탄이 쏟아졌고 북미 지역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했다. 인간의 환경 파괴가 불러온 지구온난화가 기상 대이변을 일으키며 지구촌 곳곳이 폭우와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동안 인간만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모든 사람과 자연은 하나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존재의 뿌리를 망각하고 자연 환경이나 지구의 순리를 거스를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금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지구의 위기는 곧 생명의 위기이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경영의 대상으로 보고 지구를 먼저 생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구 환경 회복이 지구 경영의 시작이며 이것을 위한 발걸음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지구 위에 새로운 공존 지향의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게 하는 지구 경영이 필요한 것이다. 지구 경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는 지구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듯이 지구의 건강도 관리해야 한다. 지구 경영은 이렇듯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지구 경영의 시작이다. 지구 경영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구 경영은 홍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브레인폰에 불을 켠 인성이 회복된 사람이 지구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구 시민이 공생의 의식으로 움직일 때 이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라는 고사성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지구시민연합의 설립자이신 일지 이승원 총재님께서 지구경영 홍익에서 답을 찾다라는 책에서 수신에서 평천화까지 이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평천화, 즉 인류와 지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구 경영을 하는 것이고 인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지구 경영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지구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서 인간이 조화의 주체로서 이런 대립적인 이분법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간, 신인류, 즉 지구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기후위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액션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환경 감수성, 지구 감수성을 뇌에 불을 켜고 브레인폰에 불을 켜고 깨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 감수성이라는 것은 건강한 자연 환경이 필요하다는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의 환경에 지구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연의 상태를 느끼고 그를 통해서 조화를 위한 액션을 하는 것을, 그런 감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감각을 가질 때 우리는 힐링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답 또한 우리의 인간의 뇌에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지구 시민 모두가 뇌에 있는 환경 감수성과 지구 감수성을 턴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완벽하게 하는 몇십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동참하는 수백만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시민연합에서는 1억 지구시민 양성을 통해서 이 지구와 인류가 공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